관한 사상 문화 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화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 자료가 많은데요. 사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시길 바라고, 사진 있는 거를 다 봐도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이 사진에 없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센 수업 시간에 또 보강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 풀다 보면 근데 맨날 그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잘 모르더라도 시험, 어떤 특정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 문제,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특히 정답으로 걸리는 사진 자료들을 잘 익혀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사상, 이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발달이 많이 됐다라고 많이 배웠었죠.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기억나나요? 백제는 침략 때, 신라는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여기 공인이 됐죠. 자, 통일신라 때도 역시 불교, 발해도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었다. 자, 유명한 그 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 보시면, 여기 뭐, 이 뒤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고, 요런 금으로 만든 요것은 고구려의 유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요 이불병자상, 이렇게 두 명의 부처가 있다고 해서 이불병자상, 요거는 발해의 것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 있죠. 백제의 유명한 석탑이 되겠고, 이거와 더불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있고요. 요거는 부여에 있는데, 부여 그 박물관에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벽에다가 소정방이 뭐 백제 쳐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백제 정복했지롱 하면서 이렇게 다 적어 놓기도 했는데, 요런 짓도 해놨었다. 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짧게 있는 요 탑 같은 것들이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 되겠는데, 승려를 위한 탑이 되겠는데, 승탑. 요것은 선종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불국사 가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불국사에 석가탑 이 보수하려고 열었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 되겠고요. 네, 요거는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2형 석탑,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2형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강서대묘의 현무도이고요. 고구려, 이거 나오면 고구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금동대학로는 거의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백제의 금동대학로, 부여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신석이석,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하고 적어놓은 신라의 그런 비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였는지, 어느 나라 건지 좀 구분을 해주시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그래서 일본 문화재랑 우리 문화재랑 유사한 게 많죠. 이 벽화 거의 유사하게 그렸고요. 이거는 뭐 완전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가야토기와 세키토기 영향을 우리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거의 쌍둥이처럼 있는, 이거는 일본 거는 나무, 우리 거는 금동. 이거를 국립박물관에서 한번 전시를 한 걸 봤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유물 전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기 그 전시하는 그 분위기가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딱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분위기가 좀 압도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 전시했을 때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사상과 문화 보시면, 최충이 원래 과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나가서 따로 학원을 차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차려서 했었다. 그리고 안양이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였고, 이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다가 소수 서원으로 바뀌어서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역사서 편찬. 역사서는 뭐 외우기는 싫지만 또 중요한 게 또 몇 가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 당군 신화가 이때 최초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것이다라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 웅기라든가 이때부터 고려 말부터 실리기 시작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삼국사기는 기전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전체의 역사서고, 봉기, 세가, 열전 뭐 이렇게 구별해 넣어서 쓴 게 기전체가 되겠고, 시대 순서대로 쓴 게 편년체가 되겠고, 대부분 편년체죠. 뭐 조선왕조실록도 편년체가 되겠고, 여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끝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끝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고, 요거를 갖다가 기사본말체라고 하는데, 삼국유사가 그렇고요. 이게 뭐 역사서이긴 하지만 뭐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고, 한번 읽으면 옛날 동화 이야기 읽는 것 같고 재밌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불교 승려로 가장 유명한 것이 신라시대 때 의상과 원효,
원효가 있겠고요. 고려시대 때는 의천과 진울이 있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8, 90%는 요 4명 안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해골물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다 하면서 뭐 파괴생이 되면서 뭐 고기도 먹고 저기 아들도 낳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의상은 뭐 당나라로 같이 유학 가려다가 원효는 해골물 먹고 귀국하고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약간 귀족적인 그런 불교 성향을 가지고 하엄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원효는 나무아미 탑을만 외치면 누구든지 뭐 성불할 수 있다 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도 이끌기도 합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의천은 왕족이에요. 문종의 아들이죠. 진울은 뭐 그 정도까지 귀족은 아니고 유명한 승려가 되겠고요. 고려 전기에 활동했던 의천, 후기에 활동했던 진울. 중요한 것은 의천은 천태종, 그 한국을 빛낸 뭐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도 있죠. 진울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것도 노래도 있고요. 조계종. 지금은 이 조계종이 많이 여기 대중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했었다라고 하면 진울이 되겠고요. 또 도노점수, 정예쌍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진울이 되겠고요. 천태종은 교관겸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천태종이 되겠고, 천태종 위천이 되겠고, 속장경을 쓰기도 하고요. 속장경, 팔만대장경의 후속편 속장경을 쓰기도 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의 부속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속사 무량수전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단어들이 뭐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둥 위에, 여기 보시면 기둥 위에 이렇게 여기 이 지붕을 받치는 걸 갖다가 공포라고 하는데, 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가 되겠고,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하나 더 있으면 다포 많다고 해서 다포 양식이 되겠죠. 원래 고려 후기부터 다포 양식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부속사 무량수전은 고려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주심포 양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석사에 또 저기 재밌는 일화가 있죠. 이 돌이 떠있다, 뜰부자인데 떠있다고 해서 부석사인데, 원래 그 아까 얘기했던 요 의상이라는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당나라에서 선묘낭자라는 사람이 의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의상이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또 길도 안 좋으니까 바다에 뛰어들어갔고 용이 돼서 지키겠어 해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의상이 여기에다가 영주 여기에다가 절을 세우고 싶었는데 산적들이 자리를 안 비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묘낭자가 용이 돼서 나타나갖고 막 이렇게 돌을 던져서 산적들을 쫓아냈는데 그 돌이 떠있다고 해서 부석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고 하남 철조 석가 열애자상, 요 사진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팔만대장경 언제였냐면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열심히 깎은, 오타율이 0.03%라고 했던가, 이게 굉장히 오타율도 적고, 이거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오타율이 이렇게 작다고 하죠. 지금은 해인사 합천에 있는데 요것을 보관하는 곳이 장경판전, 해인사 그 장경판전도 문화유산, 너무 그 보관이 잘 되게 잘 만들어서 팔만대장경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교와 풍소지리설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다. 자, 고려의 문화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역시 그 청자가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고려 청자 유명했었다.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금 중앙박물관 들어가면 입구 정면 쪽에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석탑도 만들었었다.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이 가져갔다가 경복궁에 있었다가 뭐 지금 박물관으로 다시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 성리학의 발달과 유교 윤리의 정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고, 이황의 성학 10도는 중요한 책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성학 10도, 뭐 국적 오레이 같은 책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세종이 쓴 책으로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으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책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했었고, 이것도 뭐 반대가 많았었죠. 뭐 한자,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있었던 거지. 중국을 섬기려고 하니까 중국 글자를 써야지, 한글이 웬 말이냐, 백성들이 다 알면 우리 특권이 사라지지 않냐 하면서 반대했었지만, 결국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세종의 아들이죠. 세조도 한글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학기술, 세종이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시켰죠. 이때 만든 무기를 사용해서 임진왜란 때 사용을 해서 적군을 물리친 일도 많고, 어쨌든 과학도 중요하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는 천문도가 되겠고요. 자, 추구기, 신기전, 뭐 왕고일보, 대단한 발명품들 이런 게 있습니다. 호니, 가니. 자,
조선 후기의 사상의 변화,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은 좀 중요한데, 자, 실학이 발달을 했는데, 유명한 실학가로는 정약용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학도 중농학파와 농사가 중요하다, 중상학파, 상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파로 뭐 나눠지기도 하고, 뭐 둘이 싸운 건 아니고요. 유영원, 정약용, 이익이 요 중농학파가 되겠고, 그래서 땅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정약용은 여전제와 정전제,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서 정전제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각자 경작하고 여기는 공동 농장으로 해서 팔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뭐 빚져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이게 원래 옛날 옛적에 맹자가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조금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으니 여전제를 하자. 마을 여자니까 뭐 하천과 산을 기준으로 여기 땅을 가른 다음에 적당히 갈라서 이 정전제 비슷하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정약용이 되겠고요. 이익은 한전제로서 뭐 팔지 못하는 땅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유영원은 균전론, 신분에 따라서 땅을 나눠 갖자, 뭐 이런 땅에 대해서 땅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농학파, 유영원, 이익, 정약용의 여전론, 이익의 한전론, 유영원의 균전론,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상업을 좀 중시하자. 유수원은 우서를 쓴 걸로 유명하죠. 유수원은 우서, 홍대용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홍대용은 지전서를 주장하기도 하죠. 홍대용, 박지원의 열하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박제가는 북하기를 저술하기도 하고, 뭐 돈을 쓰는 것을 우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물도 물을 계속 길러야, 물이 차듯이 돈도 써야 계속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발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 실학자들이 있었고,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약용도 천주교를 믿었다가 유배를 가죠. 그래서 정약용도 거의 뭐 유배당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최초의 신부 김대건, 뭐 결국 순교하게 되죠. 동학을 창시한 최재욱, 이렇게 동학도 있었고,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상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더라. 자, 서민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 신용복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착자미상의 까치와 호랑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조선 후기이다. 김홍도의 작품도 후기, 신용복도 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탈춤이나 문화들이 있었구나. 홍길동전도 잘 읽히고 있었구나. 인기가 많았구나. 한글 소설들이 인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